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의 미사일 지침 종료는 미국과 한국이 협의를 거쳐 내린 것이라고 백악관이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관영 매체를 통해 이를 비난한 데 따른 반응인데 국무부는 북한 문제에 대해 외교적 해결 의지를 다시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한국의 미사일 지침 종료는 한국이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발표한 것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한국의 미사일 지침 해제와 관련해 북한이 관영 매체 논평을 통해 미국과 한국을 비난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정상회담 후 발표한 미한 공동성명을 강조하면서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개정 미사일 지침의 종료를 발표하고 양국 대통령은 이 결정을 인정했으며 공동성명은 대북 정책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한국 정부 당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지침을 몇 차례 개정해 한국군이 개발할 수 있는 미사일의 사거리 중량을 늘려왔으며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미한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 종료를 통해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대해 부과했던 800km 사거리와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했습니다. 앞서 이날 북한 대외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김명철 국제문제평론가 이름의 글을 통해 미국과 한국의 미사일 지침 종료 처사는 고의적인 적대 행위이자 대북 적대시 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이라고 주장하며 비난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비난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선 권모술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등 미한 정상회담에 대해 관영 매체를 통한 첫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이 같은 비난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 매체에 실린 논평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 우리의 대북 정책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으며 외교를 모색하는 잘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접근법은 미국과 동맹,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의 안보를 강화하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 정권이 이렇게 미한 미사일 지침 종료 결정을 비난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불만을 나타낸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 지도부가 미국과의 대화 재개 여부를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교 기자입니다. 켄 고스 미국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북한이 최근 미한 정상회담에서 비난거리를 찾았다면서 미사일 지침 종료를 자신들에 대한 미국의 적대 정책이 여전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현재 상황과 바이든 행정부의 관여 정책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메시지를 보내려 한다면서 북한이 여전히 대미 전략을 고민 중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I think they're still working out what their strategy is going to be. They got to figure out how to get the United States engaged. If they just tick off the United States by, going way up the escalatory ladder, then it basically freezes out their options for engaging the U.S. and puts them firmly in China's orbit.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은 군사적 역량을 개선하려는 미한 동맹의 움직임에 항상 반발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의 접근법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미국의 신호를 보내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They're not going to ever welcome any improvement in allied military capability. And they also are not that impressed with the Biden administration concept of a step-by-step approach. So they don't really consider that to be very warm and welcoming. So they're trying to send a signal.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의 논평이 미국과 북한의 대화 의제를 북한 비핵화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This is part and parcel of an effort to shift the dialogue away from denuclearization and to shift diplomacy with the United States away from the idea of discussing denuclearization and talk about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of course does not mean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and to talk about U.S. hostile policy. And the North Koreans, of course,
리비아 전 부차관보는 특히 북한이 정의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의 적대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라며 여기는 미한 동맹과 주한미군, 미군의 전략 자산을 포함해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핵 우산이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원하는 대화는 미국의 적대 관계를 종식시키고 영내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종식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메시지라고 평가했습니다. BOE 뉴스 김한교입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존 아퀼리노 신임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만나 북한 등 영내 안보 문제를 논의했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습니다. 아퀼리노 사령관과 스가 총리는 1일 일본 총리 관저에서 만나 강력한 미일 동맹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초석이며 미일 동맹 강화의 중요성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영내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을 둘러싼 최근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중국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이에 앞서 모테키 도시미츠 일본 외무상과 만나 첫 해외 순방지로 일본을 방문한 것은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모테키 외무상은 미일 동맹 강화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미국과 보조를 맞추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세계 각지에서 추모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한국 부산의 유엔군 참전용사 기념공원에도 유가족들이 찾아가 낯선 땅에서 자유를 지키다가 쓰러져간 용사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또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사진 기록으로 남기는 특별 전시회도 부산 유엔 평화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유엔군 참전용사 묘지가 있는 부산 유엔기념공원.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미군 참전용사를 기리는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미군 제향군예 소속 회원들과 참전용사 유가족들이 함께한 추도식에서 이들은 70여 년 전 이름도 존재도 알지 못했던 머나먼 이국 땅에서 오직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피 흘리다 싸우다 전사한 미군 참전 용사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We are here today to honor our service members and to remember the sacrifice they have made in honor of duty, honor, and country. 유가족으로 추도식에 참여한 찰스 우즈 미군 제향군인의 지부장은 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참여했고 자신도 주한미군으로 한국에서 복무했다면서 한국을 지켜온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I know there's been a blessing that the America could come over here and take care of the Korean. We try to come down here every year to put flags on the grave of the American people that is buried here.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도 이날 주한미군 메모리얼 데이 기념식에 참석해 조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호국 영령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국 전쟁에서 목숨을 바친 참전 용사들을 기억하고 애도한다면서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한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그 희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세계를 돌며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의 사진을 찍어 기록으로 만들고 있는 사진작가의 참전 용사 사진 특별 전시회가 부산 유엔 평화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는 참전 용사와 군 장병 등 국가와 인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봉사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과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작가가 지금까지 만난 참전 용사들은 대략 1,400여 명. 그들의 모습 하나하나를 기록해온 작가는 한국전 참전 용사들이 갖고 있는 큰 자부심과 소망을 전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메시지 하나거든요. 내가 한국전에 싸웠다는 사실 하나만 기억해달라. 근데 사진과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본인이 잊혀지지 않았다는 거를 그리고 앞으로 잊혀지지 않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라미연 작가는 오는 10월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를 통해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에게 그들의 용기와 희생의 의미가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전달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오택성입니다. 세계 백신 면역 연합 가비가 백신 공급과 관련해
북한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비의 대변인은 이를 BOA의 질문에 대북 공급과 관련해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백신 전달 가능성이 가까워지면 일정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백신 희망 국가는 접종 계획 등 여러 협의가 진행돼야 하고 관련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면서 당초 코백스 발표로는 5월 말쯤 1차 공급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북한의 경우 그런 협의가 지연돼 일정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세계보건총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74차 연례회의 성명을 통해 다른 국가는 백신을 구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일부 국가가 필요한 분량보다 많은 백신을 확보하고 저장해 백신이 불공평하게 배분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 탈륨이 지난달 미한 정상회담 기간에 한국의 외교안보 통일 분야 대북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금융 해킹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인 이스트 시큐리티는 최근 보고서에서 탈륨이 한국 내 시중은행의 공식 안내 메일처럼 위장하거나 설문지 응답 또는 학술회의 참석 사례비 명목으로 미한 정상회담 기간 중 대북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시중은행의 보안 명세서로 위장한 엑셀 문서를 통해 악성 코드 실행을 유도했으며 가짜 안내 화면에 속아 컨텐츠 사용 버튼을 누르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유출되도록 하는 해킹 수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스트 시큐리티 측은 또 해당 문서에서 북한 프로그래머들이 주로 사용하는 창조라는 단어가 악성 매크로 실행 유도 수법으로 포착됐다며 한국에서는 작성 또는 개발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는 만큼 유사한 위협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